안녕하세요. 하은욱스입니다. 네, 오늘은 간다마 선언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리드 팩션을 하면서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습관 4입니다. 여기서는 비상식적인 정보 획득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그건 대량으로 책을 읽고 있다라 이거죠. 근데 이런 어떤 감성이랄까 센스는 정보량에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최근에 감성공학의 연구에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간다마 서너리가 사실은 이 카세트 테이프 이 당시는 정말 2002년에 초판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2011년에 다시 10년 만에 재판, 심판이 나왔고 지금 2018년, 2019년이 돼서도 아직도 팔리고 있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은 간다마 서너리의 책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3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이 책은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어떻게 보면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어떤 하나의 툴이었고요. 사실 간다마 서류가 지금은 당연히 카세트 테이프를 팔고 있지는 않고 이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팔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테이프라고 해서 지금은 아이폰의 앱이죠.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앱으로 개발을 해서 매달 한 5만 원 정도, 5천 원 정도의 돈을 내면 각종 간담화 서널리의 여러 가지 강연, 그다음에 뭐 예전에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 이런 것들을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 특히 양서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외국의 그 서적을 도입해서 미리 소개하는 그런 코너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고 그걸 공부를 하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특히나 뭐 책을 많이 읽지 못하더라도 그런 감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비즈니스 탭을 항상 듣고 있는 사람, 음악 듣는 것 이상으로 비즈니스 탭을 항상 운전 중에 듣거나 항상 이어폰을 끼고 듣거나 해서 들으라는 거죠. 이거는 겸용하면 좋은 방법인 건 같아요.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말할 수 있는 거는 툴은 어디까지나 툴이고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행동하는 지식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리드 팩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리드 팩션은 제가 리딩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행동하는 독서죠. 이 리드 팩션 자체를 간다마 선언가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2011년 그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이 리드 팩션 협회를 만들어서 창시자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엄청난 규모의 그 리드 팩션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3년 전에 이 리드 팩션 양성 강좌를 듣고 8시간짜리 강좌였습니다만 리드 팩션의 리딩 퍼시트 자격을 따서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이 리드 팩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도 행동하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독서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한 책에서 하나의 메시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삼아서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 사장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궁극의 공부법으로서 포토리딩을 얘기를 합니다. 포토리딩은 한국에서도 소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책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나온 폴 실리 박사가 그 개발한 방법론인데요. 속도법인데요. 이 포토리딩은 한국에서는 책도 절판이 되었고 거의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엄청난 양으로 보급이 됐고 지금은 또 간다마 소니가 주최하는 그 협회에서 중국에 가서 이 포토리딩을 전파하고 있고 대단한 속도로 지금 포토리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다마 서른이가 번역한 이 당신도 10배 빠른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포토리딩에 대한 책은요. 5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엄청난 거죠. 일본에서만 그 정도가 팔렸으니까. 저도 사실은 이 포토리딩을 습득하기 위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3일짜리 그 연수를 듣고 또 그 후속 프로그램도 받았습니다. 상당히 저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포토 리딩을 시작한 지 저도 한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서 포토 리딩은 저한테도 완전히 습득이 되었고 빠른 속도로 책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는 책을 좀 빨리 읽은 편이었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포토 리딩을 포함한 이런 속독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아는 분야에 대한 책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책은 어떤 경우에는 정독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속독을 할 필요도 있고 제가 리드 프로젝션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책에 있어서 또 8대 20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핵심만 골라내서 읽으셔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단 하나의 메시지라도 나한테 남는 걸 가지고 행동을 옮겼을 때 그게 비로소 어떤 나의 도움이 되는 정말 획기적인 정보 획득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리드 프로젝션에서도 강조하는 거지만 키워드, 이게 사실 포토 리딩에서 온 건데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라. 그리고 저자에 대한 질문을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드 프로젝션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거는 저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저자한테 질문을 던져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책을 읽어나가면 정말 빠른 속도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걸러낼 수 있고 이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 키워드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바뀌면서 뇌는 그것을 쫓아가거든요. 마치 내비게이터가 안내하듯이.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키워드만 골라내도 저자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 방법론과 함께 책을 빨리 읽고 확실한 어떤 핵심을 건져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간다마 선녀가 2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건 굉장히 공감합니다. 정답은 뭐냐? 사실은 뛰어난 사람과 인맥을 소중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뛰어난 사람, 그런 성공한 사람이 쉽게 저를 만나 주겠습니까? 보통 사람을 안 만나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기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버, 기브 앤 기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버가 돼서 정말 상대방이 깜짝 놀라듯이 상대방이 정말 이게 엄청난 이렇게까지 나한테 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란 얘기입니다.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상대방이 나한테 만나서 나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다. 저 사람하고 좀 얘기 듣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랑 만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정도로 압도적인 제안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진 않지만 그렇게 제안을 해서 간다마 선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뛰어난 인맥을 쌓을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정말 상대방이 이건 놓치면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이건 놓치면 손해야 라고 할 정도의 압도적인 제안, 만나기 위하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과연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즉효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하고 먼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그리고서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면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습관 5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양반 세일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한국어 번역판에는 임금님 세일즈 혹은 메뚜기 임금님 세일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노사마라고 하는 게 원서에 나오는데 도노사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본의 예전에 뭐 다이묘라고 했었죠. 대군, 그러니까 어떤 그 영주죠. 뭐 그 영주의 어떤 세일즈 이게 좀 아니면 뭐 임금의 세일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금방 안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어떤 양반 같은 세일즈라고 할까요? 내가 윗선에서 정말 아무런 어떤 그 부담 없이 내가 이거 제발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어 라는 식의 어떤 양반 세일즈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양반 세일즈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번역서에는 임금님 세일즈라고 나와 있죠. 네. 메뚜기 임금님 세일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양반 세일즈 결국 뭐냐? 영업 다리를 위한 악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악녀는 뭐냐? 악녀는 살살 잘 남자들을 꼬셔서 막상 남자들이 내 앞에 오면 하나씩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게 악녀의 법칙인데 사실 마케팅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량한 그 잠재 고객을 영업맨 앞에 데리고 와서 잘 설득을 해서 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러낸다는 거죠. 자른다는 게.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모으고 세일즈로 자르는 게 사실은 영업의 달인들이 하고 있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 마사노리가 그 전에 책에서도 강조했던 감정 마케팅이 있는데요. 이 감정 마케팅이라는 거는 결국은 상대방이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고 싶은 감정이 일어날 것인가,
그 심리학을 잘 공부해서 감정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이 감정을 잘 건드리면 이 감정을 상대방이 제가 살게요.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건 전에 제가 소개했던 90일 만에 당신의 그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간다마선의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인터뷰 유튜브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원리 원칙을 확실하게 내가 마스터를 하면요, 내가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내가 부탁하는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제발 팔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받는 그런 도노사마 에이교, 그러니까 양반 세일즈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세일즈의 목적이 어떤 내가 뭐를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이 살 건지 말 건지, 이 사람이 정말 상대방이 살 확률이 높은가, 이걸 판단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살 확률이 낮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기에 신경 쓸 틈도 없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정말 그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마케팅과 양반 세일즈의 조합을 잘만 하면 이거는 최강의 영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걸맞지 않는 고객을 먼저 자르는 게 사실은 세일즈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양반 세일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방이 높은 확률로 내 물건을 살 건지 말 건지를 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일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맨이 구입할 확률이 높은 고객이 일단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시간을 쓰고 구입할 확률이 낮은 고객은 거절한다는 거죠. 빨리빨리 시간 낭비가 되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마케팅으로 모인 잠재 고객에 대해서 양반 세일즈로 시작을 하면 바로바로 상담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는 거래하고 싶지 않은 고객을 명확하게 할 것. 그러니까 거래하고 싶지 않은 고객은 미리미리 다 걸러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고객이 안 모일까, 그리고 내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간다마 선회 같은 경우는 명함 뒤에 사용상의 주의법이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고객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아르마크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고객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선택합니다. 업적을 올리는 것보다도 진지하고 정말 상식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만 연락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첫 번째로 써 있고 굉장히 고자세로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라고 사용상의 주의법이라고 하는 거를 명함 뒤에 빼곡히 써놨어요. 이런 명함도 드물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도노사마 영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양반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절대로 부탁하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노라고 답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확실하게 얻는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노 아니면 아니다. 노를 두려워하지 말고 노에 예스가 아니라 노 오케이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뭘 할 거를 희망하는지 아닌지, 그게 정말 이자 선택이죠. 자, 이걸 희망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서 빨리빨리 결정하게끔 해서 고객인지 아닌지 판단을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양반 세일즈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6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6번째 습관은 돈을 이계한다. 이계라는 게 결국은 아주 몹시 사랑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계라고 하면 좀 너무 한자성어라서 좀 말이 어렵고 돈을 몹시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컨트롤하게 하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돈에 대한 제약감을 가지지 말 것. 두 번째, 자신의 연봉은 자신이 결정할 것. 세 번째,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 것.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지 돈이 나가버리는 흐름을 만들면 계속 돈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를 버느냐라는 금액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이 계속해서 나가버리면 이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고 돈이 잘 흘러가지 않으면 돈은 남지 않고 계속해서 빠져나가기만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만 얘기하면 캐시플로우 경영이
될 거고요. 네, 캐시플로우 경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돈에 대한 어떤 잠재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나 제약감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어떤 제약감을 근본적으로 부식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돈은 결국 누군가는 벌어야 되고 누군가는 번 돈으로 그 돈을 쓰게 되면 그러면 다시 또 어떤 그 돈에 의해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잠재의식 속에 계속해서 돈을 몹시 정말 사랑해야만 된다. 돈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돈의 어떤 그 호응을 못 받는다. 이 얘기는 간다마 선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존경하는 김승호 회장님이나 여러 그 사이토 히토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돈에 대해서 정말 성공한 부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간다마 선언도 벌써 이거 2002년 그가 37살 때였다고 하는데요. 이미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돈을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돈도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일 같지만 어, 포기하지 말고 돈이 내게 싫어함을 당하지 말고 계속해서 돈이 현금이 매달 늘어날 수 있도록 돈의 흐름을 확실하게 만들고 돈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저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빌딩을 막 세우고 막 집을 사고 하면 거꾸로 병이 되거나 회사가 좀 갑자기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합니다. 실은 그래서 돈은 남은 만큼 써라. 이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돈을 그 남은 만큼 써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컵이 있다고 한다면 컵에서 물을 갖다가 이제 채우죠. 근데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바로바로 물을 아직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는데 뭐 마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도 마시면 안 되고 완전히 가득 찬 다음에 흘러내리는 물 이것만을 마셔라는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죠. 이게 어떤 돈에 대한 부자의 철학을 아주 응축한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란체스테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란체스테 법칙에서도 수입의 11% 이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돈 전체의 어떤 흐름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 10분의 1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살토 히토리 같은 경우도 10분의 1은 꼭 저축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얘기에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돈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자제심을 통제를 못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낭비를 하게 되면 돈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돈한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잠재의식이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앞서 1장, 2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돈에 대한 생각, 사물에 대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화선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머피의 법칙이죠. 이 책을 우연찮게 읽고서 하다 보니까 그 정말 어려움에 닥쳤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연봉으로 따지면 5, 6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억을 얘기했는데 1억을 잠재의식으로 계속 갖고 있었는데 딱 그 면접을 가서 써낸 금액이 받은 금액이 1억이었다고 해요. 천만에.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간다마 사노리도 이 잠재의식이라는 건 정말 존재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몇백 년 전부터 그 활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둘째치고 이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도 있고요. 간다마 사노리도 실제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은 잠재의식이지만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근저에는 이 잠재의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무의식이라고도 하고요. 그건 살도 히토리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도 다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잠재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또 많은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더 좋은 책들도 많으니까 그 책에 대해서는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간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가 중요한데 자유는 정말 어떤 것에도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자유를 사기 위해서 돈은 필수가 아니지만 편리한 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사기 위해서 돈은 필수는 아니지만 편리한 툴이다. 내가 자유를 사기 위해서 필수가 아니겠지만 편리한 툴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7장에서는 습관 7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단은 대담하지 않게. 결단은 대담하지 않게. 이게 나중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표를 명확하기 위해서 내 안테나를 계속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건 중요한데 거기서 결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복수의 수입원을 가질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수의 수입원을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한 가지 수입원밖에 없으면 보통의 이제 샐러리맨들, 월급쟁이들이 다 그렇죠. 그러면 부자가 결코 될 수 없겠죠. 요새는 일본만 해도 부업을 강조합니다. 부업을 하라고 합니다. 아예 대놓고. 예전엔 절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회사가 모든 걸 다 뒷받침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수의 수입원을 가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수입원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해서 행동한다는 건 결국 뭐냐? 제대로 벌어라는 겁니다. 제대로 버는 게 바로 행동을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고 행동을 한다는 건 결국 현실 세계로 그것을 갖고 온다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결국 제대로 잘 벌어라 이겁니다. 예, 제대로 잘 버는 게 물론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다마사도 또 이 책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습관 7에서 대부분 이렇게 책을 읽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행동만이 현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해도 또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이 책을 보시더라도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는 거죠. 정말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행동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목표를 실현하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1장, 2장에서 목표를 쓰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더라도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정말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다마사노가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이 말이 간다마사가 이 당시에는 그 수법이 없었는데요. 그 기법이 없었는데 일종의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갑니다. 그 현재 나와 그러니까 미래로 가서 현재 나를 바라보는 거죠. 거기엔 분명 갭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느냐? 이게 나중에 가서 간다마사니까 그러니까 퓨처 매핑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하게 되고 한국에서는 이게 전내 사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그 스토리 사고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책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번역이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간담만선이가 이게 퓨처 매핑이라고 해서 간담만선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래 예측법, 미래 계획법, 행동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퓨처 매핑도 일본에 가서 3일 동안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퓨처 매핑을 그리고 퓨처 매핑에 대한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퓨처 매핑처럼 내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고 지금 현재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나를 확실하게 계획을 쓸 수가 있다면 미래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미래에 내가 돌이켜 봤을 때 그때 네가 이렇게 퓨처 매핑을 그리고 현재의 갭을 극복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력이 따르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다마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없는 거는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죠. 내가 이미지가 없는데 아무런 어떤 그 상상을 할 수도 없는데 그걸 실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확실하게 내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실행에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일 수도 있는데요. 습관 8. 이건 보통의 습관 8, 성공의 다크 사이트를 알다. 성공의 다크 사이트, 어두운 면을 알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보통은 성공 법칙에서 거의 나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크사이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질 않고 다크사이드가 있다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보통은 습관 취해서 다 끝납니다. 취해서 다 끝나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도 그렇지만 여하튼 근데 다크사이드를 알게 됐다는 거는 간담화서도 성공도 하고 고생도 했고 간담화서에 성공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은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굉장히 어떤 벤처 사업가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인 책이다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여하튼 그 책의 얘기를 보면 성공한 사람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그런 배신이나 어떤 또 불행, 잘 나갔다가 또 어떤 병에 걸리고 계속해서 어떤 다크사이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을 하면 성공한다. 내가 연봉 10배를 받겠다. 뭐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일장이자에서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공에는 반드시 다크사이드가 있다는 거죠. 어두운 면이 분명히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매모호해도 좋다는 거죠. 그걸 다 허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것만 추구하다가는 이 다크사이드에 걸려서 함정에 걸려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불안정한 것도 불안전해도 좋다. 애매함을 허용해라. 두 번째, 가족을 소중히 해라. 세 번째, 내가 번 돈을 유효하게 사용해라. 왜 가족을 중요하라고 하는 말은 뭐 당연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나 부인, 와이프는 내 자신의 어떤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가족한테 그 싫은 면이 있으면 그거는 내 모습이 그대로 충실되게 반영되어 있는 어떤 거울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가족과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싫은 면,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보면서 내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느냐를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느냐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하면서 가족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했던 어떤 돈을 번 것을 유효하게 사용하라는 건데 흔히들 이제 부자가 될수록 자선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 기부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선 사업을 이 에너지를 자선 사업에 돌림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그쪽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이 짙어지기 전에 컨트롤한다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제라고 하는 건데 재물을 정화시킨다 이런 컨셉이라고 해요. 근데 간다마사는 이 시절에 이미 그걸 깨달았고 그걸 실천해서 지금까지도 성공한 사람으로 머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간다마서니까 마지막에 또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새로운 나랑 만나라. 그렇게 되면 돈을 번다는 게 결국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을 벌어서 내가 새로운 나 자신과 만날 수 있게 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현실이 열리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싶은 것, Trust yourself. 나 자신을 신뢰해라. 이렇게 간다마서는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다마사노리의 어떤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도 간다마사노리가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아직도 정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30만 명 이상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이라는 타이틀 아래 지금도 이 책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직도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물론 중고서적에서 5만 원 이상이나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책을 구하셔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알고 있는 간다마선리를 총동원해서 퓨처 매핑이나 포토리딩을 포함한 리드 팩션을 포함한 이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에 대한 강의나 아니면 이 책을 가지고 리드 팩션을 꼭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시 간다마선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